옛날 어느 마을에 어렸을 때부터 함께 자라면서 친해진 4명의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들은 글 공부를 하러 갈 때도 같이 갔고 놀 때도 꼭 같이 뭉쳐서 놀았습니다. 그렇게 넷은 모든 것을 같이 하였고 동네에서도 형제라고 불릴 정도로 우정이 두터웠습니다. 얘들아, 우리는 나중에 어른이 돼서도 꼭 같이 지내자. 그래, 꼭 그렇게 하자. 약속이다. 그렇게 4명의 친구는 단 한 번도 싸우는 일 없이 청소년기를 보냈고 어느새 어른이 되어 장가도 가고 아이들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보게들 오랜만이네. 잘 지냈나? 아, 그래. 자네 왔는가? 왜 이리 늦었나? 어여, 이리 와 앉게나. 모두들 가정이 생겨서 예전만큼 함께 어울리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1년에 몇 번은 꼭 모여서 술자리를 갖곤 하였습니다. 이보게 자네, 요즘 집신 장사는 잘 되는가? 말도 말게. 요즘 장사가 안 돼서 힘들어 죽겠네. 자네들은 어떤가? 우리도 뭐 같은 장사꾼인데 별거 있겠나. 아주 죽을 맛이지. 어렸을 때부터 같은 환경에서 자란 탓인지 모두들 상인이 되어서 장사를 하고 있었고 자주 만나지는 못했어도 서로의 상황이 어떤지 대충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 정말 이렇게 장사가 안 되니 굶어 죽을지도 모르겠네. 뭐, 뾰족한 수가 없겠나? 그렇게 한 명씩 푸념을 늘어놓기 시작했고 이때 한 친구가 솔깃한 제안을 하였습니다. 이보게들, 내가 며칠 전에 한양에 갔다가 들은 얘기인데 한양에서는 목화로 만든 천이 아주 잘 팔린다네. 우리가 그 목화를 싸게 사서 파는 게 어떤가? 목화가 비쌀 텐데 어디서 싸게 구하나? 그건 내가 다 알아두었네. 걱정 말게. 그리고 우리 넷이서 돈을 모으면 어느 정도는 살 수 있을 걸세. 특히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함께 자라서 서로를 잘 알고 믿고 있으니 동업을 하면 잘 되지 않겠나? 나머지 3명의 친구들도 그 말에는 동의했습니다. 그래, 우리가 함께 한다면 누구보다도 잘할 수 있을 걸세. 친구들은 함께 한다면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았고 자신 있었던 어린 시절을 회상하며 모두 동업하는 거에 찬성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각자 있는 돈 없는 돈을 모두 모아서 드디어 목화 장사를 시작하였고 장사는 시작하자마자 엄청나게 잘 되었습니다. 거보게, 내가 잘 될 거라고 하지 않았나? 이제 우리는 부자가 될 일만 남았네. 장사가 잘 되자 친구들은 곧 부자가 될 것이라는 꿈에 빠졌고 장사의 규모를 더욱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목화를 더 많이 사들여서 장사를 더 크게 해봅세. 그래, 그게 좋겠네. 친구들은 모두 동의를 했고 광이 거의 다 찰 정도로 목화를 사들였습니다. 그런데 목화가 그렇게 많아지다 보니 누가 훔쳐갈까봐 걱정이 되기 시작하였고 친구들은 번갈아가며 매일 밤 광을 지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밤마다 광을 지키는 게 여간 귀찮은 게 아니었던 한 친구가 궁리 끝에 꾀를 내었습니다. 여보게들, 우리가 밤마다 이렇게 광을 지키는 게 너무 힘들지 않은가? 그래서 말인데, 우리가 돈을 모아 개 한 마리를 사서 지키게 하는 게 어떠한가? 오, 그거 좋은 생각일세. 그렇지 않아도 밤마다 지키는 게 귀찮았던 나머지 친구들도 그 말에 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동 책임을 지기 위해 개의 다리 하나씩을 자기가 책임지고 맡아 보살피기로 하는 게 어떤가? 그래, 그럼 책임도 분명하게 할 수 있고 그거 좋구만. 모두는 그렇게 하기로 정하고 개 한 마리를 사서 광을 지키게 하고는 자신들은 더 이상 광을 지킬 필요 없이 편안한 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서 어느 날 광을 지키던 개가 다리 한쪽을 다치게 되어 땅을 딛지도 못한 채 들고 다녔고 그 다리를 책임지기로 맡은 친구가 개의 상처에 약초와 기름을 바르고 동염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화근이 되어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마침 겨울철이라 추위를 못 견딘 개가 아궁이 옆으로 가 불을 쬐었는데 깜빡 조는 사이 다리에 동여맨 기름에 불이 붙었던 것이었습니다. 개는 깜짝 놀라 성한 세 다리를 바삐 움직여 목화를 쌓아둔 광 안으로 도망쳤고 그 바람에
목화더미에 불이 옮겨붙어 더욱 큰 불이 일어났습니다. 결국 목화더미는 전부 새까만 잿더미로 변했고 개도 그 불에 타 죽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이걸 어쩌나. 우린 이제 망했구나. 잿더미로 변한 광을 보고 친구들은 모두 얼이 빠졌고 한동안 아무 말 없이 광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한 친구가 정신을 차리고는 입을 열었습니다. 도대체 광에 불이 왜 난 거지? 모두들 원인이 뭔지 찾아내다가 개의 다리를 치료해주면서 기름을 바른 게 원인이란 것을 밝혀냈습니다. 그러고는 개의 성한 다리를 막고 있던 나머지 3명의 친구는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아니, 왜 하필 불이 잘 붙는 기름을 거기다 바른 건가? 3명의 친구들은 아픈 다리를 맡았던 친구를 추궁하기 시작했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자네가 기름을 발라서 이렇게 된 것이니 자네가 책임지고 목화값을 물어내게나. 아니, 이보게, 그게 무슨 말인가? 난 단지 걔가 얼른 상처가 났고 광을 잘 지키게 하기 위해 그런 건데 불이 난 게 어찌 내 책임인가? 전 재산이 걸려서인지 지난 20여 년 동안 한 번도 싸운 적이 없던 친구들은 언성을 높이며 잘잘못을 따지기 시작했고 결론이 나지 않자 결국 관하로 가서 원님에게 판결을 맡기기로 하였습니다. 자네들 정말 이렇게까지 할 셈인가? 우리가 형제처럼 믿고 함께한 세월이 수십 년인데. 책임을 지기 위해 개의 다리를 하나씩 맡아 보살피기로 한 것인데 자기가 맡은 다리 때문에 불이 난 것이면 책임은 져야 할 게 아닌가? 그들은 더 이상 형제라고 불릴 만큼 친했던 친구 사이가 아니었고 어떻게든 누구에게는 책임을 지우고 타버린 목화값을 받아내야겠다는 생각뿐이 없었습니다. 관아에 도착한 친구들은 원님에게 자초지종을 늘어놓았고 양쪽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원님은 한참 동안 생각한 끝에 입을 열었습니다. 우선 너희들은 어렸을 때부터 함께 자라 형제 같은 사이인데 목화가 타버려 손해가 생겼다고는 하나 이렇게까지 한다는 것은 다시는 서로 안 볼 정도로 돈이 중요하다는 것이냐? 처자식이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그것보다 중요한 게 어딨겠습니까? 자네 처자식만 중요한 겐가? 저 친구의 처자식은 안 중요한가? 친구의 이기적인 변명에 호통을 친 원님은 잠시 고민을 하다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서로 의기투합하여 다시 시작해볼 생각은 없는 건가? 원님은 다시 한번 기회를 주었고 3명의 친구는 그런 건 안중에도 없이 어떻게든 목화값을 물리도록 간청하였습니다. 알았네. 자네들의 뜻이 그러하니 판결을 하겠네. 이번 화재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은 너희들 3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오히려 목화값을 물어주어야 한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3사람은 한결같이 원님의 판결에 어리둥절하였고 원님은 차근차근 까닭을 일러주었습니다. 들어보거라. 걔가 아픈 다리에 불이 붙었더라도 그 아궁이 옆에만 있었으면 광 안에 있는 목화에까지 불이 붙지는 않았을 것이다. 내 말이 맞느냐? 예, 3사람이 입을 모아 대답했습니다. 그럼 내가 너희들에게 묻겠다. 다리에 불이 붙은 개가 광으로 도망을 쳤는데 그때 어느 다리를 디디며 도망을 쳤느냐? 그야 나머지 멀쩡한 3다리로 도망을 쳤겠죠. 그렇다면 너희들이 맡은 개의 그 멀쩡한 3다리가 광으로 가지만 않았다면 목화에 불이 붙지 않았을 게 아니냐? 그러니 광에 불이 난 것은 너희 3명이 맡은 그 멀쩡한 3다리 때문이다. 그러니 목화값을 저 사람에게 물어주도록 하거라. 아니, 이게 원님의 명쾌한 판결에 3사람은 꼼짝없이 목화값을 변상해 줄 수밖에 없었고 목화값을 변상받은 친구는 다행이라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씁쓸해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을에서는 더 이상 4명의 친구가 함께하는 것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